네, 안녕하세요. 범가TV 시청자 여러분, 범철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현대 2세대 코나입니다. 소형 SUV 시장 요즘 아주 소위 말해서 박 터지는 그런 시장이에요. 판매량이 굉장히 좋은 이 기아의 셀토스 요 모델이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뭐 디자인도 살짝 변하고 이 파워트레인적인 부분도 좀 변했죠. 그렇게 출시가 되고, 뭐 르노 같은 경우는 지금 XM3 모델이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됐어요. 또 거기다가 쉐보레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트랙스 크로스오버 모델을 출시했는데 그 모델도 굉장히 좀 평이 좋더라고요. 제가 아직 타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에다가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새로 나온 이 코나까지 정말 이 소형 SUV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데, 일단 오늘은 이 새로 나온 이 코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먼저 뭐 디자인부터 살펴보자면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. 그냥 이전의 코나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거 그냥 이름만 똑같고 새로운 차가 아니냐 싶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는데, 뭐 현대나 기아 자동차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강하죠. 요즘 현대자동차에서 이 패밀리 로고 사용하고 있는 이 소위 말해서 이 로보캅 디자인, 그런 느낌이 적용이 돼 있어요. 기존의 1세대 코나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아이언맨 같은 그런 스타일로 나왔다가 이게 또 페이스리프트가 싹 되면서 완전 그 거북이 머리 같은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, 이 새롭게 바뀐 이 패밀리 룩이 아직 적응이 별로 안 됐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북이 머리보다는, 자, 측면으로 넘어가시면 이 차가 플랫폼까지 바뀌면서 이 뭐 아반떼 CN7에 사용된 그 플랫폼을 사용하죠. 그러면서 이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좀 커졌어요. 기존의 코나보다 이 전장이 한 150mm 가까이, 한 145mm 한 요 정도 더 커졌고, 이 휠 베이스 자체가 한 60mm 정도 커졌기 때문에 아마 그 실내 공간적인 부분에서 좀 이득을 좀 많이 본다고 볼 수 있겠고, 일단 측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뻐요. 이게 뭔가 땅땅한 그런 느낌의 측면부로 좀 바뀐 것 같은. 그리고 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17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돼 있어요. 이게 뭐 트림에 따라 다른데,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가장 하위 트림인 이 모던 트림에 옵션을 몇 가지만 추가한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일단 17인치 휠이 적용이 돼 있는데, 뭐 휠 디자인이 막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.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요 정도 사이즈 차량들이 한 17인치 휠을 꼈을 때 가장 승차감이 좋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작용할 수 있지 않나. 그리고 후면부로 넘어가시면 후면부 역시 또 로보캅 같은 스타일이죠. 이게 뭐 전면부랑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가운데 코나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요 레터링이 좀 잘 보이고,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깜빡이에요. 방향지시등인데 이 최근에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이 좀 이렇게 방향지시등을 굉장히 밑에다가 이렇게 까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, 이게 사실상 이 뒷차들에게 내 방향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전고가 높은 차량들, 뭐 화물차가 됐든 뭐 큰 SUV가 됐든 뭐 버스가 됐든 이런 차들이 가까이 붙었을 때 이 방향지시등이 잘 안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자, 다음에 실내로 넘어오시면 실내가 좀 굉장히 세련돼진 느낌. 뭐 기존의 코나 같은 경우도 실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. 하지만 새롭게 바뀌면서 조금 더 세련미를 강조한 그런 느낌이 강한데, 일단은 뭐 스티어링 휠부터 볼게요. 스티어링 휠이 기존에는 이 현대자동차 로고, 뭐 많은 제조사들이 그렇죠, 이 로고가 여기 한가운데 딱 박혀 있는데, 최근에 나오는 이 현대자동차들은 이 로고를 많이 빼더라고요. 아무래도 운전자들이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 스티어링 휠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잖아요. 근데 이 중앙에 있는 이 로고가 빠졌다는 게 이 뭔가 좀 브랜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듯한, 아니면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듯한, 일단은 그런 생각을 빼고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쁜 스티어링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딱 만져봤을 때 스티어링 휠 질감도 크게 나쁘지 않고, 이게 좀
조금만 더 빵빵했으면 좋겠거든요, 이 림의 두께가. 근데 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뭐 괜찮은 것 같고, 옆에 뭐 물리 버튼이라 이런 거 눌렀을 때 딱딱 조작감이나 요런 느낌도 뭐 상당히 괜찮네요. 그리고 조향 감각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뭐 현대기아 차들이 굉장히 좀 스티어링 휠이 가벼워서 좀 낭창낭창한 그런 느낌까지 든다라는 생각들이 강했었는데, 뭐 최근에는 스티어링 휠 요런 세팅 값도 굉장히 잘 잡는 것 같아서 요 점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스티어링 휠 바로 뒤편에 컬럼식 기어 레버가 달려있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럼식 기어 레버를 굉장히 좋아해요. 이 뭐 메르세데스 벤츠나 아니면 좀 미국 차들에서 좀 요런 기능들이 많이 있죠. 이렇게 뭐 전방을 주시한 상태에서도 뭐 후진이나 뭐 전진 요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요 점이 굉장히 좋고, 이따 또 설명해 드릴 텐데, 이 센터 페니시아 요 가운데 부분을 좀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도 있죠. 그리고 계기판으로 넘어가시면 일단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돼 있어요. 그리고 계기판이랑 디스플레이 화면이 이렇게 커브드 형식으로 이렇게 이어진 구조를 사용했는데, 일단 이렇게 딱 시인성적인 부분에서도 괜찮네요. 시인성적인 부분도 괜찮고, 그리고 우측에 디스플레이로 넘어가시면 일단은 뭐 터치감도 괜찮고, 이 반응 속도 이런 것도 괜찮기 때문에 뭐 요 점이 충분히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일단 국산 차들은 일단 순정 내비게이션이 좀 괜찮게 나오잖아요. 자,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뭐 공조장치나 이런 것들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직관적인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, 전체적인 이 배치라든가 이 모양, 그리고 이렇게 딱 눌렀을 때 이런 느낌까지가 조금 퀄리티가 떨어진다. 여기 휴대폰 수납 공간부터 해서 그 밑으로 이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어 레버를 이 컬럼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게 자유롭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, 그렇다 보니까 여기 컵홀더 부분도 보시면 이 컵홀더 부분을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컵을 꽂아 놓을 때는 요 부분들을 펴가지고 컵을 꽂아 놓으면 되고,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, 요 점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, 저 지금 이 캔커피, 요 캔커피를 이렇게 브랜드를 가리고 캔커피를 꽂아놨는데, 이렇게 작은 컵이 들어갈 경우는 얘가 잡아주지를 못해요. 안에서 굉장히 놀거든요. 그리고 뒤에 센터 콘솔 역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. 딱 열면 위에 바구니처럼 이렇게 있고, 밑에 부분은 좀 이렇게 뚫려 있는 구조. 그래서 이 코너 같은 경우는 이 중앙 쪽에 활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시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멀한 그런 시트예요. 이렇게 딱 앉았을 때 뭐 이렇게 질감 자체도 나쁘지 않고, 지금 이 옵션 사항이 낮아서 수동 시트가 들어갔는데,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불편하지가 않아요. 이렇게 뭐 옆구리를 잡아주는 느낌? 요런 느낌도 괜찮고, 이 헤드레스트가 조금만 더 살짝 부드러웠으면 좋겠는데 되게 탄탄한, 이 코너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장이 한 145mm 한 요 정도 늘어났고, 이 휠베이스가 한 60mm 정도 늘어났어요. 제가 봤을 때 이 휠베이스 60mm 정도 늘어난 거를 뒷좌석 공간에 쓰지 않았나. 그래서 뒷좌석 공간이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뭐 성인 남성이 타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있고, 그리고 뭐 헤드룸 자체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며, 그리고 바닥 공간이 제가 지금 앞좌석을 가장 낮은 시트 포지션을 해놨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 공간 자체가 여유로워서 이 공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비록 소형 SUV지만 뭐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아무래도 뭐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는 게 일단 뭐 옵션이 괜찮고 공간성 요런 게 좋잖아요. 그래서 그 자기들이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보시면 일단 수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, 트렁크 공간 역시 좀 넓어졌다고 해요. 이게 뭐 찾아보니까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거든요. 근데 제가 그냥 가늠으로, 이거 가늠이에요,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, 봤을 때 그래도 한 400m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나 싶은 그런 공간이 나오고, 그리고 2열 시트가 폴딩이 가능해요.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, 차박을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거든요. 그런데 뭐 캐스퍼나 뭐 더 작은 차도 이렇게 뭐 차박들을 하시니까,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형 SUV나 이런 급으로 차박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. 자, 이번엔 주행으로 볼 텐데, 일단 뭐 시트 포지션부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제가 낮춰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,
뭐 전방 시야라든가 아니면 뭐 측방, 그리고 뭐 사이드 미러로 보이는 시야, 그리고 후방까지 뭐 시야적인 부분에서 딱히 불편함은 없어요. 그리고 이 더 뉴 코나 이 주행 질감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. 뭐 기존에 이 1.6 터보 모델에 이 거인식의 7단 DCT가 적용이 돼 있어서 이 울컥거림, 특히나 저단에서 뭐 2단 3단 요런 데서 좀 울컥거림, 그런 게 좀 되게 불쾌감으로 좀 적용을 했는데, 이번에 셀토스도 마찬가지죠. 셀토스 페이스리프트와 마찬가지로 이 코나도 8단의 자동 변속기로 이 변화된 점, 저는 요 점이 일단 박수, 굉장히 만족스러워요. 이게 뭐 DCT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. DCT 이 변속기 특징 자체가 이 반응 속도가 또 굉장히 빠르죠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차가 서킷에서 달리는 차, 아니면 펀카 용도로 나온 차다 하면은 이 DCT가 맞겠지만, 일단은 이렇게 일상에서 주행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차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울컥거림이 있는 DCT보다는 기왕이면 부드럽게 변속이 되는 이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다는 점, 저는 이 점이 정말로 칭찬할 점이다. 승차감이 기존에 있는 코나보다는 살짝 좀 더 부드러워진 느낌?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.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좀 물렁물렁하다, 물컹물컹하다 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드러운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치우쳐진 그런 세팅 값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,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, 이렇게 딱 달리다가 지금 여기 앞에 요철 부분 보이시죠? 요런 데 이렇게 딱 밟았을 때, 밟고 다시 한번 밟죠. 그리고 노면 상태가 좋지 못하는 곳에 갔을 때 차가 좀 튀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이런 요철 부분이나 이런 데 딱 밟았을 때 그 충격을 걸러주는 그런 느낌, 그러니까 그 불쾌한 느낌들 있잖아요. 그게 그냥 이렇게 유입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세팅의 문제가 아니고, 아마도 이 서스펜션이나 이런데 요거 좀 가격대가 좀 저렴한 정숙성, 이 MVH라고 하죠. 이 부분에서 대폭 개선을 한 느낌이에요. 제가 지금 한 80에서 90km 이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, 일단 풍절음 차단 굉장히 잘했어요. 그리고 외부 소음이 살짝 유입되긴 하는데, 뭐 차가 지나갈 때나, 그래도 예전보다 확실히 좋아진 느낌이고, 그리고 엔진 소음, 이런 종합적인 소음의 차단,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좋아졌다. 정말로 한 급 위에 있는 뭐 스포티지가 됐든 투싼이 됐든 그 정도 수준으로 이 방음 처리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 현대자동차의 신형 코나 주행 성능을 살짝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와인딩 코스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, 여기까지 오면서 느낀 점은, 일단 이 차가 휠베이스가 길어졌죠. 휠베이스가 기존보다 한 60mm 정도 길어졌기 때문에 이 고속 주행에서의 안정감이 좀 더 좋아졌어요. 기존의 코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속도가 붙게 되면 한 뭐 100km 영역 부근에서 좀 붙으면 이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그래도 한계점이라고 해야 되나, 이 불안감을 느끼는 시점이 있잖아요.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올라갔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게 또 와인딩 코스에 가서는 이게 뭐 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, 일단 뭐 자동 변속기로 이 파워트레인이 바뀐 점, 요 점이 일상 주행에서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. 하지만 이 현대 이 8단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 밟았다 뗐다 이런 것들이 반복됐을 때 좀 빠릿빠릿한 그런 느낌이 조금 떨어지거든요.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요게 또 가감속적인 부분, 여기서 좀 손해를 볼 수가 있죠. 일단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일단 주행 모드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달리도록 할 테고, 오늘 현재 지금 외기 온도는 29도로 굉장히 좀 더운 그런 날씨네요. 자, 일단은 초반에 살짝 굼뜬 현상이 있네요. 그리고 이 차량이 지금 출력이 한 190마력대, 그리고 토크가 한 27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속했을 때 이 차량이 뭐 너무 굼뜨다, 느리다 뭐 이런 느낌 없이 그래도 좀 시원하다, 이런 속도로 가속이 되는 것 같고, 일단 뭐 롤에 대한 이런 억제 그래도 좀 괜찮은 수준인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 한번 급브레이크, 급브레이크를 잡았을 때는 차량이 마지막에 좀 뒤틀렸어요. ABS도 들어오고 뒤틀림 털림 이런 게 있는데, 이 차가 지금 한 3000km 정도 뛰었거든요. 그래서 뭐 타이어나 뭐 브레이크 길들이기가 좀 안 됐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, 3000 정도면
아무튼 이 브레이크는 뭐 셀토스랑 비슷한 정도. 셀토스도 좀 급브레이크 상황에서 상당히 좀 위험했죠. 뒤틀리고 털리고 뭐 밀리고 뭐 별의별 거 다 했죠. 자, 일단 이렇게 롤에 대한 억제는 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코너에 딱 들어갔을 때 차량의 기울어짐 이런 것도 최대한 많이 억제했고, 자세를 유지하는 이 느낌 이런 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. 지금까지 이렇게 느꼈을 때는 셀토스보다는 그래도 얘가 한 수 위다. 브레이크 성능은 고만고만하다 라고 볼 수 있겠고, 이렇게 방지턱을 넘어가는 느낌은 그래도 괜찮아요. 분명 요철 구간이나 노면 상태가 안 좋았을 때는 느낌이 안 좋았는데, 이 가속을 이렇게 막 빨리빨리 하다 보면 차가 좀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.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딱 자세를 잡고 간다는 것보다는 뭔가 좀 차가 헐거워진다? 자, 코너 부분에서는 뒤가 좀 살짝 좀 날아가긴 하는데 그래도 불안감이 엄청나진 않네요. 이전의 코너 같은 경우도 뭐 형제 차량이 셀토스보다 주행에서의 이 안정감이 조금 더 높았거든요. 이게 뭔가 서자의 서름이라고 해야 될까?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8단 자동 변속기는 이게 가감속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 좀 살짝 얼타는 그런 경향이 강하거든요. 이게 뭔가 딱 지금의 상황에서 3단 기어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4단을 들어가야 되나 3단에 들어가야 되나 한번 애가 망설이는 느낌.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런 살짝 어리버리타는 그런 성향이 느껴지고, 전체적인 주행 안정성은 확실히 괜찮아졌네요. 이게 막 경쟁 차종들과 비교를 해도 이 뭐 주행에서의 만족도는 이 급에서 제가 트레일블레이저 뭐 사실상 반급이라고 좀 봐야 되지만 트레일블레이저가 가장 높았고, 그 다음에 XM3가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이 코너 같은 경우는 XM3에 크게 뒤처지지 않는, 비슷하거나 뭐 살짝 낮거나. 네,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새로 바뀐 코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, 차량의 전체적인 상품성이 좋아졌어요. 일단 뭐 실내 공간이 넓어졌죠. 뒷좌석 공간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패밀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 이 공간이 나오게 됐고, 그리고 좀 더 세련된 이런 실내를 갖췄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주행에서도 만족감이 높아졌죠. 이 휠베이스가 길어진 탓에 고속주행 안정성도 좀 더 좋아졌고, 그리고 구불구불한 와인딩 코스를 달렸을 때도 기존의 이 코나보다는 한층 더 발전됐다, 그런 느낌들을 전달해줬고, 무엇보다 이 파워트레인에서 이 건식 DCT가 아닌 이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뀐 점, 요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 그럼 이 코나 당장 사도 되냐? 뭐 단점이 있죠. 단점을 한번 보시면 일단 디자인이에요. 이게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. 현재 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쭉 밀고 있는 이 로보캅 스타일의 그런 패밀리룩이 적용이 돼 있는데, 이게 또 호불호가 갈릴 듯한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가격인데, 기존의 코나 같은 경우는 스마트 트림이 있었지만 현재 이 나오는 지금 코나 같은 경우는 그 트림이 빠지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모던 트림이 가장 낮은 트림이에요. 그래서 가격의 격차가 좀 생겼고, 그리고 뭐 모든 차들이 요즘 다 가격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예요. 마찬가지로 이 코나 같은 경우도 기본 가격이 좀 상승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트림에서 그 차이 가격이랑 이 가격 상승분이랑 합치면 거의 한 기존의 코나보다 3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. 그래서 이 차를 보통 사회초년생 분들이 구매하는 비중이 높을 텐데, 이 300만원이라는 격차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가격 격차란 말이에요. 뭐 이 코나가 더 넓어졌다, 그리고 뭐 변속기도 바뀌었기 때문에 뭐 주행 느낌도 더 좋아졌고, 뭐 이런 거를 구구절절히 설명해봤자 어차피 기존 코나랑 지금 코나랑 비교해서 사는 게 아니고, 경쟁 차종들 지금 나오고 있는 다른 경쟁 브랜드의 차종도 훨씬 더 이렇게 상품성이 좋아졌죠. 그거랑 비교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 300만원의 가격 격차가 좀 크지 않을까. 자, 현대 새로 바뀐 이 코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고,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항상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